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챔 업앤다운의 이민 멘토, 오늘 수요일 시장 같이 한번 이렇게 출연했는데요. 현재 위쪽 지방, 중부 지방 이쪽에는 상당히 좀 비가 많이 내리고 있다니까 여러분들 아마 주변에 시설물 주의라든지 아니면 물이 정말로 많이 고여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항상 좀 위험을 감지를 하시고 상당히 조심스럽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우산을 쓰고 걸어 다니시거나 차량 운행을 하시는 분들도 비가 생각보다 좀 많이 오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먼저 인사를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오늘 주챔 업앤다운 또 바로 시작해 볼 건데요. 저희 바로 밑에 나가고 있죠. 전화번호 현재 지금부터 전화 접수 진행하고 있습니다. 02-2638-3985번으로요. 지금부터 전화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문자 접수도 같이 받고 있습니다. 샵에 3989번으로 문자까지 접수해 주시면 제가 차례대로 여러분들 종목에 대해서 시원하게 좀 풀어드릴 테니까요. 날씨는 조금 우중충하고 기분은 좋지 않습니다만은 그래도 여러분들의 종목을 좀 시원하게 풀어드릴 수 있는 그런 전문가가 좀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주챔 업앤다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여러분들 항상 종목에 대해서 많이 궁금한 점을 저희가 찝어서 많이 풀어드리고 있는데요. 항상 오전 10시 5분부터 11시까지 1시간 동안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요. 많은 분들 참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은 상담 앞서서요. 일단 시장 자체를 좀 둘러보고 갈 건데요. 오늘 시장 보기 전에 미국 시장이 좀 어떻게 끝났나 요거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미국 시장은 일단은 좀 대형 기술주들은 어느 정도 위쪽에서 조금은 조정을 받거나 움직여주지 않거나 크게 움직여주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곧 있으면 좀 그림이 나갈 것 같긴 한데 일단은 미국도 중소형 관련된 종목, 중소형 관련된 조그만 종목들이 좀 올라가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우측에 나가고 있는 좌측에 나가고 있는 그림을 보시면 큰 네모칸들이 다 빨강색으로 나와 있는데요. 미국은 이제 빨강색으로 나왔다라는 건 좀 떨어진 겁니다. 보시면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엔비디아, 애플 빼고는 어느 정도 시총 상위 종목들, 시총 5위 종목들, 매그니피센트 7이라고 불리는 기술주들은 다 떨어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조그맣게 이제 초록색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런 것들은 일단은 약간 중소형 관련된 종목들이 초록색으로 갔다라는 거는 많이 올라갔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런 상황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 일단은 트럼프가 됐던 바이든이 됐던 현재 미국 상황에서는 금리 인하 기조가 거의 확실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월 달 깜짝 금리 인하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긴 한데요. 저는 7월 달은 살짝은 조금 한 표를 좀 던지고 싶지는 않고 9월 달은 거의 확정적으로 금리가 내려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결국엔 금리가 내려가게 되면요. 중소형주들이 위쪽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매그니피센트 7이라고 하는 기술주들은요. 어쨌든 물건을 잘 팔고 있기 때문에 금리 인하에 대해서 크게 부담이 없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이런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아마존 이런 큰 종목들 말고 약간은 중소형 기업들은 어느 정도 은행의 빚을 떠안고 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금리가 만약에 인하가 된다면 이런 중소형 관련된 종목들이 위쪽으로 좀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으로 미국은 중소형주 위주로 어저께 좀 끝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에 따라서 우리나라 시장을 바로 또 연이어서 보자면요. 코스피와 코스닥 오늘도 살짝 움직임은 조금은 대조되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큰 흐름은 보이지 않고 있어요. 코스피가 그렇다고 지금 왕창왕창 떨어지는 부분은 아니고요. 코스닥이 그렇다고 또 위쪽으로 강하게 상승하고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만은 미국의 현재 러셀 2000 지수 중소형주들이 올라가는 거를 힌트를 삼는다면 결국엔 미국 시장이 우리나라 시장에 지금 해답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거의 정답지를 보고 우리는 좀 어느 정도 좀 선발대로 좀 움직여줘야 되는 거 아닌가. 물론 지금은 아직 완벽하게 움직여주긴 않습니다만은 현재 지수 상태를 보더라도 코스피는 위쪽에서 약간은 좀 쉬어가는 듯한 움직임을 보여주는 것 같고요. 코스닥은 지금 밑으로 꽝 하고 떨어뜨려 놔가지고 밑에서부터 올라갈 약간 눈치를 계속해서 보고 있다라는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 시장이 곧 있으면 올라갈 거면 어쨌든 원달러 환율에 대해서 계속해서 좋은 흐름을 보여줘야 되는데 오늘도 원달러 환율은 살짝은 좀 아쉬워요. 살짝은 좀 아쉽습니다만 그래도 오늘은 한 0.17%포인트 좀 떨어지는 듯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 아직은 좀 부족하다.
어느 정도 좀 통화 긴축 부분이라든지 통화 수합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강하게 좀 퍼포먼스를 좀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그래도 저는 코스피보다는 지금은 코스닥 쪽이 훨씬 더 낫다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아무리 그래도 위로 올라갈 만한 룸이 좀 보이고요. 결국에는 미국 시장이 우리나라 시장보다 어느 정도 선발 정도로 움직여주는 듯한 움직임을 보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어떻게 보시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중소형주들이 어디에 몰려 있을까? 코스피 말고 코스닥이겠죠. 거기다가 코스닥은 현재 밑으로 많이 내려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요. 위쪽으로 좀 올라갈 수 있는 룸이 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 오늘 하루입니다. 그러면 제가 차트를 조금 더 보여드리자면요. 일단은 코스피 오늘 0.38%포인트 위쪽에서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조정을 받고 있는데요. 이래서 계속해서 밑으로 떨어지냐? 아닙니다. 밑으로 만약에 떨어지던 손 치더라도요. 2,800포인트까지는 우리가 양보해 줄 수 있다라고 말씀을 계속 드려요. 위쪽으로는 한 2,890포인트까지는 좀 양보할 수 있다 정도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코스닥을 볼게요. 코스닥도 오늘 음봉으로 상당히 좀 좋은 흐름은 아닌데 그래도 코스피보다는 좀 강하게 움직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밑에 바닥에서 계속해서 다지다가 얘가 올라갈 수도 있고요. 결국에는 지금 금리나 기조가 나오게 된다면 코스닥 쪽에서도 분명히 스타성이 있는 기업들이 좀 나오게 될 거고, 금리 인하가 나오게 된다면 제약바이오 쪽에 대해서 굉장히 수혜가 또 일어나게 될 거고요. 더군다나 지금 현재 미국 대선 쪽에서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면 저는 제약바이오 쪽, 특히나 바이오 시밀러 관련된 종목들이 위쪽으로 좀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물론 2차 전지는 지금 뭐 트럼프가 된다 그러면은 뭐 신재생에너지 쪽에 굉장히 약하게 되니까 2차 전지가 좀 약하게 되긴 될 텐데, 우리는 굳이 그렇게만 생각할 필요 없이요. 앞으로 자동차 산업이라는 건 언제까지 지금 계속 내연기관으로 갈 수는 없습니다. 자율주행 하려면 결국엔 전기차 쪽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저는 전기차 테마, 2차 전지 테마도 나쁘지 않다라고 보여지는데, 지금은 때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약간은 주춤한 부분이 있다 정도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럼 오늘 테마가 어느 정도가 움직이냐? 오늘 테마 전체적으로 움직이는 거 보면요. 건설 관련 종목들이 계속해서 올라가지고 있어요. 예. 건설 관련된 종목들 전 그렇게 나쁘게 계속 얘기를 드리지 않았는데 결국에는 기다리면 올 수밖에 없다. 물론 지금 분양이라든지 PF라든지 아직도 지뢰밭이 많지만 결국엔 금리 인하 기조가 나타나게 된다 그러면 분양도 활발해질 거고 주담대 대출도 많아질 거고 하게 되면은 건설 쪽은 올라갈 수밖에 없고요. 하지만 여러분들 건설 쪽 보실 때 내수에 많이 지금 국한돼 있는 건설 말고 해외 시장 뭐 화학 플랜트라든지 해외 건설 쪽에 많이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 건설 쪽을 보시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역시나 현대건설과 대우건설이 거기에 대장주라고 보시면 됩니다. 바깥쪽에 화학 플랜트 쪽에 많이 좀 짓고 있기 때문에요. 저는 앞으로도 괜찮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또 하필 건설주들이 트럼프 관련주로 또 엮일 수도 있습니다. 트럼프가 어쨌든 건설이라든지 부동산 쪽에 투자를 많이 하기 때문에요. 지금은 제가 봤을 때 건설 쪽도 괜찮을 것 같고요. 오늘 건설 쪽 외에도 조선기자재도 괜찮습니다. 다만 저는 뭐 조선기자재가 좋다 안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긴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조선이라는 거는 건설이랑 조금 다르게 덩치 자체가 좀 다릅니다. 시가총액 자체가 조금 다르기 때문에요. 조선 쪽은 약간은 언제나 우리가 코스피의 역사를 보게 되면 조선이라는 거는 약간은 주인공이 됐었던 적은 좀 없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요즘 조선기자재 뭐 이쪽을 보게 된다면 계속되는 수주잔고가 좀 많이 나오고 거기다가 미국 쪽에 MRO라고 하죠. 미국 쪽에 조선, 선박을 납품하는 게 아니라 미국 쪽에 배수리, 수선 뭐 이쪽에 좀 강한 뉴스가 좀 나와주면서 계속해서 조선기자재 쪽도 나쁜 흐름을 보여주고 있지 않다. 다만 조선이라는 건 늘 뭐 건설, 화학, 반도체, 2차 전지, 제약바이오처럼 주식의 우리나라 증시의 주인공이 될 수는 없기 때문에 단기간에 어느 정도 수익이 나셨다면 수익 실현하시기 낫다. 조선은 늘 역사적으로 봤을 땐 조연 정도밖에는 되지 않는다라는 걸 마지막 멘트로 좀 드리고 싶은 오늘 하루입니다. 네, 바깥쪽에 아직도 비가 많이 오네요. 제가 현재 있는 서울도 비가 많이 오고 있는데 여러분들 이럴 때일수록 종목 상담 많이 받으셔야 된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일단은 종목 상담을 바로 진행하기 전에요. 저희 강연의 안내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네, 여러분 강연 안내 잘 보고 오셨습니까? 이번 주에 뭐 장마가 계속되고 뭐 예보가 되고 있는데요. 아마 주말까지 그리고 다음 주까지 좀 비가 많이 온다고 하는데 그래도 저희 주식 챔피언은 이번 주도 양 이틀간 오프라인 강연회 준비했으니까요. 뭐 비가 와서 조금 불편하시겠지만 그래도 이때가 기회다라고 하시면서 오프라인 강연에 많이 참석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 김영규 멘토님 토요일, 일요일 양일간 지금 강연에 나가시고 계십니다. 토요일 날에는 안산으로 가시는데요. 안산에 오후 1시에 여러분들 만나 뵈니까요. 많은 분들 참석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일요일 날도 진행을 하십니다. 일요일 날에는 오전 11시에 진행을 하고요. 부평으로 가십니다. 부평 힐 스튜디오라는 곳에서 진행하시는데요. 토요일은 안산, 그다음에 일요일은 부평이니까 시간은 상이합니다. 토요일은 오후 1시, 일요일은 오전 11시니까요. 많은 분들 참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강연 안내 여기까지 만나보면 될 것 같고요. 첫 번째 통화부터 바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멘토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멘토님. 안녕하세요. 예, 어떤 예, 종목 서울 궁금하실까요? 반도체 네. 12,880원 10%입니다. 12,880원. 880원. 고민 많이 되시겠는데요. 네. 지금이라도 매도를 할까요? 이건 좀 좋지는 않은데, 이 종목. 네. 뭐 때문에 사셨어요, 혹시? 죄송한데. 이것도 그때 OLED 좋다고 해가지고 네. 사자 떨어지서 지금 단가를 낮춰가 이 가격이. 그러셨어요. 얘는 OLED는 맞는데 LED예요, LED. LCD 쪽. LED예요? 네, LED. 그러니까 지금은 요즘에 이제 그 디스플레이 쪽, 그러니까 OLED 쪽에서 가장 대장주가 LG 디스플레이잖아요. LG 디스플레이로 잠깐 넘어가자면 LG 디스플레이는 굉장히 주가가 좋죠. 요즘에. 네. 굉장히 네. 바닥에서 쭉 올라가는데 이 이유가 뭐냐? OLED를 만들기 때문에 올라가는 건데요. 서울 반도체는 약간은 아직은 LED 쪽에 좀 갇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서울 반도체는 LED에 갇혀 있어서 주가가 상당히 못 가는 이유가 뭐냐? 중국의 저가 공세가 굉장히 심해가지고 서울 반도체는 위쪽으로 좀 가기는 힘든 주가는 맞아요. 네. 그러면 얘를 어떻게 해야 되냐? 일단 되게 좀 오래되셨죠, 시청자. 이거 네, 가뜩이나 오래됐어요. 지금 추가매수 하셨는데도 단가가 좀 뭐 그렇게 많이 높은 편은 아니거든요, 사실. 네. 이거 얼마나 기다리셨어요? 한 2, 3년 됐지 싶은데 그쵸. 3년쯤 됐나? 얘는 시간을 좀 더 줘볼까요? 더 줄까요? 네, 근데 얘는 추가 매수는 하지 말아주세요. 주면 할까요? 추가 매수 하지 말아달라고요. 네네. 예, 지금 추가 매수 하셨는데도 비중 10%밖에 안 되잖아요. 네. 그래도 뭐 서울 반도체가 뭐 LED라서 나쁘다 뭐 이런 거는 제가 산업을 짚어드린 거고 어쨌든 얘가 안 좋았다라는 거는 2022년도하고 2023년도에 적자가 좀 심했어요. 네. 근데 다행인 건 24년도부터는 얘가 흑자 전환이 되고 있거든요. 네. 그렇다는 건 얘가 산업이 점점 괜찮아지는 거고 만약에 올해까지 얘가 적자가 나왔더라면 이 종목은 조금 심각해질 필요가 있었어요. 근데 다행히도 올해도 괜찮고 매출액도 뭐 그렇게 뭐 쪼그라들거나 막 하진 않거든요. 회사가 막 그렇게 휘청휘청하는 회사는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제가 산업을 짚어드린 거는 추가 매수하지 말아라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에도 국한된 거고요. 근데 좀 기다려보자라고 말씀을 드린 건 회사가 지금 뭐 단기간에 어떻게 되거나 단기간에 급속도로 나빠지거나 하질 않기 때문에 얘는 지금은 제가 봤을 때 주가 떨어질 만큼 떨어졌어요. 위쪽으로 올라갈 만한 상황밖에 안 남았는데 추가 매수는 하지 말자라고 말씀드리는 건 얘는 너무 LED의 비중이 크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저는 여기서 이제 시청자님이 궁금해하실 게 뭐냐? 그럼 제 단가 올까요? 이렇게 물어보실 거죠. 네. 예, 저는 시간 기다리시면 단가까지 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저가 오면 막 무조건 막. 근데 또 얘기할까요? 본전에 또 오게 되면 또 이제 또 팔까 말까 고민 많이 되실 텐데요. 요게 지금 서울 반도체 주봉이에요. 일봉이 아니라 이런 종목들은 주봉으로 보셔도 되는데요. 주봉 가격에 지금 시청자님이 사신 가격을 제가 빨간색으로 거드리자면 딱 요 가격이에요. 그러면 시청자님이 지금 추가 매수를 진행하셔가지고 사신 단가가 그렇게 높은 단가가 아니기 때문에 얘는 조금은 시간을 보내보자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얘는 본전까지는 올 수 있는 확률이 되게 높아요. 아시겠죠? 네. 그럼 그럼- 본저가 되면 다시 전화를 드릴까요? 아니면 그냥 저는 본전까지 오게 되면요. 네. 그 가격에서는 그냥 매도하셔도 될 것 같아요. 다시 전화 안 주셔도 돼요. 그냥 매도하세요, 이 종목. 매력은 예. 없어요.
예, 그냥 본전가에만 무조건 매도. 예, 무조건 매도하세요. 그리고 차라리 OLED 쪽에 관심이 있다라고 하면 조금 더 다른 종목으로 보시는 게 훨씬 더 나아요. 얘는 매력은 좀 떨어졌어요. 그리고 얘를 제가 왜 자꾸 이제 본전 오면 바로 매도를 하셔라라고 한다면 밑에 시장에 관심이 없잖아요. 네, 이런 종목은 잘못 들어가시면 방금처럼 돈도 물리고 시간도 물려가지고 돈이랑 시간이 3년, 뭐 4년 막 이렇게 기다리는데 얘는 일단은 올해 연말까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근데 매수가 근처까지는 올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좀 기다려보시면 저는 나쁘진 않다라고 보여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멘토님. 정말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전화 바로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임멘토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LG 에너지 솔루션이요. 아, 34만 9천원에 샀는데 10%왜 이렇게 내려가기만 합니까? 주식 하신 지 오래되셨어요? 아니요. 저점에 떨어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잘 사셨는데 뭐가 걱정이세요? 저는 네. 그 바닥 사라고 해서 바닥 포스급 붙여내미고 바닥 샀다가 지금 이것저것 다 내려가고 있으니까요. 물론 포스코 전망은 어때요? 퓨처엠이랑 바닥에서 사는 건 정말 잘하셨는데 시청자님이 한 가지 잘못하신 게 있어요. 네, 예를 들어 지금 포스코 퓨처엠을 잠깐 얘기해 주셨잖아요. 네, 바닥에서 사시는 건 다 좋고 정말 저가의 이런 대형 종목들 사시는 건 다 좋은데 계속 내려. 포스코 퓨처엠이랑 LG 에너지 솔루션이랑 포트가 똑같다라는 거는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2차 전지, 2차 전지잖아요. 둘 다 양극재 셀 만드는 업체인데 굳이 포스코 퓨처엠을 더 사시면 더 사셨지 굳이 왜 같은 테마의 종목을 같이 포트에 담는 건 안 좋아요. 예, 전 모르니까. 예, 그래서 네. 저는 이렇게 저가에 사셨으면 포스코 퓨처엠도 아마 저가에 사셨을 것 같은데 저가에 사셨으면 기다려 보세요. 다만 앞으로 사실 때는 차라리 포스코 퓨처엠을 LG 에너지 솔루션 산 만큼 그냥 사시는 게 더 나아요. 예? 그러니까 LG 에너지 솔루션을 사고 포스코 퓨처엠을 사고 이렇게 사셨잖아요. 2차 전지, 네, 2차 전지. 네, 네.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내가 현금이 있으면 그냥 네. 포스코 퓨처엠을 먼저 사셨잖아요. 얘를 더 사시는 게 낫다고. LG 에너지 솔루션 살 돈을 가지고. 포트 그거를 더 사는 게 낫다고요? 네네네. 그렇죠. 네. 아니 근데 지금은 어차피 포스코 퓨처엠도 사셨고 LG 에너지 솔루션도 사셨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네. 냅둬야 돼요. 아니 이민 멘토님 방송 잘 보고 내 깐에는 열심히 잘한다고 바닥이라고 돈이 있길래 다 사버렸죠. 잘하셨는데 바닥에서 사신 건 좋은데 2차 많이 전지 기다려야 돼요? 2차 전지 테마를 굳이 많은 종목을 가져갈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나는 2차 전지 테마가 좋을 것 같아라고 하면서 내가 에코프로도 가지고 있고 에코프로 BM도 가지고 있고 LG 에너지 솔루션 갖고 있고 삼성 SDI 갖고 있고 포스코 퓨처엠도 갖고 있고 이러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냥 종목을 그렇구나. 하나를 몰아가시는 게 낫다라는 거죠. 저점에서 몰아가는 게 낫다라고 개념을 드리는 게 뭐냐? 이게 지금 시청자님 사신 단가가 저점은 맞는데 완벽하게 이게 저점입니다라고 자신 있게 제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없어요. 그렇게 얘기하는 네. 방송은 웬만하면 보지 마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네. 예, 저점이라고 완벽하게 얘기할 수 있는 전문가는 없고요. 이게 네. 지금 고점이니까 더 갑니다라고 완벽하게 말씀할 수 있는 전문가는 세상에 단 한 명도 없어요. 네. 모든 주식의 현이 뭐 그런 사람들도 절대 그럴 수 없기 때문에 저점에서 하시는 습관은 지금 되게 잘 들이셨는데 제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2차 전지 테마 난 마음에 든다라고 하면 한 종목만 가지고 끌고 가셔야 되는 거예요. 네, 같은 아시겠죠? 줄 몰랐습니다. 저는 지금은 뭐 그러실 수 있고 비중도 10%밖에 안 되니까 이 종목이건 뭐든 지금은 좀 홀딩하셔라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얘는 반등 와요. 네. 얘는 반등 오래 와요. 기다리진 않겠죠? 저는 오래 기다릴 것 같진 않아요. 특히나 지금 2차 전지들이 안 좋거든요. 2차 전지들 안 좋은 이유가 뭐냐? 일단 트럼프가 당선이 된다 그러면 2차 전지가 안 좋은 건 맞는데요. 우리가 앞으로 지켜본다 그러면 시청자님한테 제가 여쭤볼게요. 앞으로 전기차가 많이 운행이 될 것 같으세요? 아니면 내연기관차, 가솔린차가 많이 운행이 될 것 같으세요? 저는 우리 딸이 전기차 샀으니까 전기차요. 맞아요. 그게 생활 속의 매매법이라고 해가지고 예를 들어 우리 딸이 뭐 이거 좋아하지, 야 우리 딸이 BTS 진짜 좋아하지 하면서 하이브도 사게 되고 막 그런 거거든요. 앞으로 자율주행차, 로보택시가 나오고 자율주행 버스가 나오고 지금
버스도 시청자님 마을 버스를 타든 시내 버스 타든 거의 전기차잖아요. 그런 네네. 식으로 전기차로 바뀌게 되는데 뭐하러 우리가 양극재 업체 사가지고 걱정할 필요가 뭐가 있을까요? 더군다나 시청자님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어서 LG 에너지솔루션 60만 원에 샀어요, 55만 원에 샀어요, 걱정돼요. 그러면 걱정될 수 있죠. 근데 역대 최저점에서 사셨는데 굳이 뭐 걱정하실 필요가 있을까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 저는 걱정하실 필요가 없으리라고 네, 보여지고요. 항상 용기를 주시고 네. 마음을 푸근하게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좀 뭐 이렇게나마 힘이 돼드릴 수 있어서 정말 감사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전화 바로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임민투입니다. 예, 제가 저 금양을, 금양이요? 예, 금양을 1년 전에 12만 6천 원에 샀어요. 네. 근데 지금 7만 원으로 뚝 떨어져가지고 이제 감당이 안 되네요. 이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이 금양이 상승할 여력이 있어요? 지금은 저는 상승할 여력이 크게 보이진 않아요. 꺾였어요, 추세가. 얘가 원래 어떤 기술적으로만 그냥 분석을 해드리자면 얘가 바닥에서 정말 많이 올라갔잖아요. 네, 그 이제 뭐 배터리 뭐 그분 해가지고 많이 올라가긴 했는데 올라갔다가 조정받아서 다시 한번 또 올라갔다가 또 한번 조정받고 4680 배터리 원통형 배터리를 금양이 개발한다고 해서 다시 한번 올라갔다가 또 한번 빼고 있어요. 네, 그래서 얘가 기술적으로 굉장히 지금 불안한 자리인 7만 6천 원짜리를 만약에 깨고 내려오잖아요, 시청자님. 네. 그렇게 되면은 얘는 5만 1천 원 선까지 내려갈 수가 있어요. 그래요? 근데 올라가게 되면은 시청자님 매수가 근처까지는 또 올라갈 수가 있는 지금은 약간은 좀 기로에 서 있는 거예요. 내가 주가가 위쪽으로 올라갈지 밑으로 내려갈지 시청자님 운전하다가 좌회전을 해야 될지 우회전을 해야 될지 약간은 그 기로에 버퍼가 걸려 있는 상태라는 거죠. 예, 보통 시청자님 내비 켜고 이렇게 운전하시다가 내비가 약간 말 안 듣고 갑자기 좌회전 얘기했다 갑자기 우회전 얘기했다 막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약간 지금 애매모호한 상황이에요. 금양도 어떻게 갈지 모르겠고 금양을 보유한 나도 더 가지고 가야 될지 지금 이 자리에서 손절해야 될지 모르겠는 자리예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땐 지금 이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7만 6천 원짜리를 이탈한다고 해서 금양을 손절하고 가야 되냐 하기에는 너무 손실이 크시죠. 그죠. 예, 그래서 이게 참 잘못 들어가면 어려운 거예요. 그나마 다행인 건 시청자님이 12만 2천 원짜리에서 비중 10%밖에 안 된다는 게 좀 다행인 거예요. 근데 차라리 저라면 지금 자리에서 손절을 무조건 하셔라라고 의견을 드리는 건 아니에요. 근데 저라면 지금 이 자리 만약에 깨고 밑으로 내려온다? 그럼 저는 손절해요. 예. 지금 조금 이 위쪽에서 자리에서 잘못 들어가신 것 같아요. 손절을 해야 된다. 예, 저라면은 손절할 것 같아요. 뭐 굳이 5만 원까지 기다리지 않고 그냥 손절하고 비중이 뭐 많다 그러면은 제가 참 뭐 말씀드릴 게 없는데 비중이 10%밖에 안 되니까 저라면 손절할 것 같아요. 이 종목은. 비중이 10%가 아니라 네. 제가 100%를 다 박았어요. 다른 거 안 사고. 그래요? 예. 100%세요? 예. 그래서 지금 1,700주가 있거든요. 그러시구나. 예. 그래서 이게 비중이 100%면은 더 좀 안 좋은데 더. 좀 안 좋은 자리에서 잡으셨어요, 시청자님. 이거는 더 떨어질 수 있어, 밑으로. 이거 좀 안타깝네요, 이 종목은. 너무 애매한 자리에서 비중을 많이 실어버리면, 그러니까 저도 물론 상담을 하려고 방송에 나오고 정말 많이 도움을 드리려고 이런 상담 방송을 진행을 하는데 정말 이 고점에서 비중 100%를 가져가시는 상담은 어떻게 제가 해답을 드리고 싶어도 드릴 수가 없어요. 시청자님의 판단에 맡길 수밖에 없어요. 어떤 분들은 이럴 수 있죠. 무슨 방송에 나와서 해답도 안 주냐. 정말 해답이 없기 때문에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전문가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글쎄 뭐 주식이 뭐 정답이 있나요? 네, 지금 이 자리에서는 저는 손절하시는 게 맞다고 보여져요. 제 의견은 그래요. 제가 가지고 있다면. 그래요? 네. 더 하락할 저게 있다 이거죠? 네, 금양은 지금 배터리 관련된 그러니까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이 다 떨어지고 있는 와중에서도 하락폭이 좀 크고요. 지금 이 자리 7만 6천 원짜리. 그러니까 제가 요걸 싹 다 지우고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걸 조금 자세히 확대를 하면요. 얘가 딱 이 박스권에 갇혀 있는 거거든요. 딱 이 박스권에.
딱 갇혀 네. 있는데 지금 이 76,000원, 75,000원짜리를 깨는 순간 얘 밑으로 더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위쪽으로 올라가더라도 시청자님 매수 근처밖에 안 되고 얘는 지금에서 살려 나오지 못하면 지금 조금이라도 가지고 있는 현금을 챙겨 나오지 않는다면 밑으로 더 빠져서 5만 원까지 내려갈 수밖에 없는 자리예요. 아, 그래요? 예, 저는 뭐 그렇게 크게 좋아 보이는 종목은 아닙니다. 제가 원래 애초에 크게 좋아하는 종목은 아니에요. 사실 이 종목 자체를. 그러면 이걸 팔아서 네. 어느 종목을 사면 본질 찾을 수 있는 아, 제가 뭐 저희가 뭐 종목 추천할 수 있는 방송은 아니고요. 저희 뭐 주식 챔피언 멘토님들도 전체적으로 종목 추천은 해드리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은 도와드리지 못하는 점 좀 죄송합니다. 예, 예, 예. 아시겠죠? 알았습니다. 예, 예, 알았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예. 네, 다음 전화 바로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 멘토입니다. 팬이에요. 아유, 방송 고맙습니다. 잘 보고 네, 방송 잘 보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도움 많이 되고 있어요. 너무 감사해요. 아, 그러세요? 다행이네요. 네네. 저는 와이팜 3,950원에 3% 가지고 있거든요. 네, 이게 작년 8월에 조금씩 샀다가 네. 약수익 조금 올 초에 약수익이 있었는데 이게 너무 비중이 적고 금액이 적다 보니까 그냥 수익이 별로 없어서 그냥 놔뒀거든요. 네네. 지금 올라오고 있는데 좀 기다렸다가 매도를 해야 되는 건지 좀 진단 부탁드릴게요. 비중이 뭐 얼마 안 되시는데 주식 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저 2년 조금 넘었어요. 아, 요거는 아마 제 팬이 되기 전에 사신 것 같은데, 그렇죠? 맞아요. 아, 근데 종목은 저는 괜찮아 보이는데 이 종목. 아, 네. 예, 좋아 보여요, 얘는. 근데 시청자님이 2년 되셔서 못 하신다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라 2년 정도 되신 분이 이런 종목을 하기에는 어려워요. 아하. 해보니까 어떠세요? 어렵죠? 조금 제가- 예. 아니, 비중을 조금 적게 하면 좀 수익이 조금 제 욕심이기는 한데요. 예. 수익이 나도 적게 들어가서 이렇게 수익이 이렇게 만족스럽지 않으니까 매도가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아, 조금 맞아요, 욕심이 맞아요. 예, 맞아요. 나가지고 그러니까 그냥 네. 말씀을 잘하셨는데 이런 조그만 종목은 비중을 많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급등락폭이 크기 때문에 예를 들어 와이팜 같은 종목이 나쁘다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라 이렇게 시가총액 1,500억, 1,000억 정도 되는 종목을 내가 예를 들어 5천만 원, 6천만 원어치 살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아우 못하죠.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네네. 이 종목은 보통은 1,000만 원 이하로 하셔라, 500 이하로 하셔라 막 이런 얘기를 많이 드리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제 방송을 많이 보신다고 하시지만 그렇기 때문에 내가 비중을 많이 싣고 돈을 많이 넣을 수 있는 거는 대형주 위주로 가셔라라고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대형주 매매가 여러분들이 하시기엔 훨씬 더 편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마도 시청자님은 수익을 내보셨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지금 몸에 체득이 돼 있으셨을 거예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 종목을 어떻게 해야 되냐. 일단 종목으로 돌아와 준다 보면 종목 자체는 추가 매수하시거나 뭐 비중을 더 늘릴 필요는 없고요. 얘는 반등 나오면 시청자님 매수가 근처까지는 올 수 있거든요. 네. 매수가 근처 오면 얘는 그냥 정리하시는 게 훨씬 더 나아요. 네네. 예. 근데 올라올 수 있을 것 같네요. 자리는 좋아 보여요. 올라올 것 같아요, 얘는. 네네. 이번에는 정리하려고요. 예, 이번에는 정리하시고요. 지금 다른 포트에 있는 대형 종목들로 좀 비중 많이 실으시면 앞으로 그 종목들이랑 1년이 됐든 2년이 됐든 아니면 뭐 6개월 내지 뭐 단위별로 됐든 아마도 수익을 많이 갖다 줄 수 있고 소형 종목들은 그냥 재미로 하시는 건 괜찮은데 대형 종목들을 비중을 많이 실으시면 그만큼 수익금이 커진다라는 것만 아마도 가슴속에 좀 새기신다면 앞으로 주식 투자에 대해서 많이 도움이 되실 거예요. 네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그럼 전화 상담은 잠시 쉬었다가요. 강연의 안내 보고 오겠습니다.
네, 강연 안내 잘 보고 오셨습니까?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번 주 주말, 뭐 다음 주까지 비가 너무 많이 온다고는 하는데요. 저희는 그래도 강연회를 진행을 합니다. 오프라인 강연회 약 이틀간 준비했으니까요. 아마 각자 맞으시는 멘토님들이 있으실 겁니다. 뭐 방금 뭐 전화하셨던 분은 뭐 해서 수익이 많이 났어요. 모든 멘토님이 뭐 정말로 뭐 자기들하고 잘 맞는 우리 그 시청자님들하고 잘 맞는 멘토님들이 있으니까요. 꼭 찾아뵈가지고요. 오프라인 강연에 참석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가시면 조금 뭐 TV로 보시거나 아니면 전화 상담을 하시거나 이런 거랑은 조금 다르게 방송에서는 하지 못할 말 뭐 허심탄회하게 좀 멘토님들끼리 아마 재밌게 좀 꾸며서 해 주시니까요. 많이 참석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 김영구 멘토님께서는 이번 주에도 토요일, 일요일 양일간 진행을 하시고 계십니다. 토요일 날 오후 1시는요. 안산으로 출발하니까요. 안산에 계신 분들 많이 오프라인 강연에 참석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일요일도 진행하십니다. 일요일 날에는 부평입니다. 부평 힐스튜디오에서 많이 참석을 하시니까요. 부평에 계신 분들 많이 참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강연 안내 여기까지 드리면 될 것 같고요. 계속해서 전화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임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기 현대모비스고요. 네네. 28만 6,500원, 22%요. 진짜 오래되셨겠다, 그렇죠? 네, 엄청 오래됐어요. 어떤 게 궁금하세요? 제 가격이 올지, 그리고 물을 타야지 될지 뭐 이런. 이거 추가 매수 좀 하셨죠? 네, 좀 한 거예요. 그렇죠. 제가 가격만 봐도 알죠. 추가 매수 하니까 어때요? 어렵죠. 네, 보통은 그러면 더 위에 있었다는 거네요, 단가가. 네. 얘가 요즘에 떨어지는데 기분이 어떠세요? 막 올라갔다가 떨어졌거든요, 얘가. 어떠세요? 네. 지금 현재 기분 어떠세요? 그러니까 좀 팔았다 다시 좀 했어야 되나 싶기도 하고. 좀 막 이렇게 저렇게 회상이 많이 되시죠. 네. 예. 근데 저 같은 사람들은 현대모비스가 만약에 요즘에 이렇게 떨어지고 있으면요, 뭐라고 생각하는지 아세요, 속으로? 잘 됐다고 생각하시나요? 맞아요. 왠지 아세요? 밑으로 떨어지면 사면 되니까. 네. 예. 그러면 자, 시청자님 단가는 솔직히 낮은 편은 아니에요. 네. 지금 뭐 추가 매수 하실 수 있는 여력은 있으세요, 혹시? 예. 얘는 밑으로 더 떨어지거든요, 지금. 네. 22만 원짜리에서는 얘는 추가 매수해도 돼요. 22만 제가 원. 정확하게 찝어드릴게요. 22만 원. 예. 대형주들은 제 거의 주 종목이어가지고 딱 보면 나오는데 22만 원짜리에서 비중 10% 정도 더 실으시고요. 10%? 네. 예, 만약에 근데 얘가 22만 원 지택 못하고 20만 원까지 내려간다. 그럼 20만 원짜리에서 비중 또 10% 실으셔서 얘는 네. 비중 40%까지 가까이 가져가셔도 돼요. 아,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현대 오토에버, 현대 글로비스, 현대 위아, 심지어 현대차, 기아차, 뭐 SL, 만도 안 간 종목이 있나요? 다 갔는데 이것만. 네, 다 갔는데 얘만 안 갔죠. 네네. 왜 그럴까요? 다 갔는데 얘만 안 갔지만 다 갔는데 얘만 안 갔으니까 얘한테 집중을 해야 돼요. 다 갔는데 얘만 안 갔잖아요. 그럼 얘도 가겠죠. 저는 그렇게 충분히 생각을 하고요. 현대모비스가 안 갈 만한 이유는 충분히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현대모비스가 다른 애들보다 못 가는 이유가 뭐냐? 현대차, 기아차, 현대위아, 현대오토에버는 완성차 기반으로 조금 들어가는 친구들이지만 모비스는 어떻게 보면 자동차 부품 쪽이거든요. 자동차 부품 쪽은요, 약간은 마진율이 조금 약해요. 완성차보다 마진이 약하다라는 건 현대차보다 현대모비스가 버는 돈, 그러니까 영업 이익률이 조금 더 낮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우리가 앞으로 보면 현재 이제 금리 인하 얘기가 계속 나오잖아요, 시청자님. 네. 금리가 떨어지기 시작하면은 자동차 구매력이 높아질까요, 낮아질까요? 높아져. 높아져요. 예, 높아져요.
그렇게 되면 현대 모비스가 판매하고 있는 자동차 부품은 앞으로 수요가 더 개발이 될 거고 현대차가 인도 IPO 시장에 진입을 하면서 인도의 차량 판매 대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현대 모비스도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얘가 요즘에 주가가 급등을 했다가 급락을 하고 또다시 급등을 했다가 급락을 하거든요. 근데 단기적인 지금 저점 자리가 22만 원에서 21만 5천 원 자리로 보여요. 제가 봤을 때. 그러면 21만 5천 원, 22만 원 자리까지 떨어졌을 때 제가 그래서 비중 10% 실으셔도 되고 만약에 얘가 예기치 않은 변수로 인해서 21만 5천 원 자리 지켜주지 못한다. 그럼 20만 원 자리에서 추가 매수해도 충분히 괜찮은 종목인데 다만 저랑 여기서 한 가지 약속만 해주시면 돼요. 약속 지키실 자신 있으세요? 네. 22만 원짜리 추가 매수하고 20만 원짜리 추가 매수 하신 다음에 그냥 얘를 시간을 보내주셔야 돼요. 당장 왜 올라가지? 도대체 시간이 없는데 이러지 마시고 짧게는 올해 연말 아니면 길게는 내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1년 정도만 지켜보시면 얘는 충분히 수익 내고 나올 수 있는 자신이 있는 종목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네. 한 가지 우리가 지켜줘야 될 건 추가 매수 하실 건 하시는데 시간만 좀 줘보자. 네, 알겠습니다. 아시겠죠? 아직 추가 매수 네. 하지 마세요. 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다음 전화 바로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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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세요. 이멘토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주성 엔지니어링이요. 주성 엔지니어링. 예.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10%에 37,600원인가. 38,500원이요? 37,600원. 37,600원. 어떤 게 궁금하실까요? 이게 뭐 저는 지금 주식 현지도 얼마 안 돼가지고 네. 본전만 돼도 그냥 팔고 나오고 싶은데. 제가 그거 여쭤보려고 했는데 주식 하신 지 얼마 안 되신 것 같아서. 예. 사신 자리가 그래요. 얘는요, 지금 요렇게 지금 화면 혹시 보고 계신가요, 시청자님? 예. 지금 제가 요거를 그냥 주봉으로 틀게요. 일봉이 아니라 주봉입니다. 한 주에 캔들이 하나씩 생기는 주봉인데요. 이게 지금 빨간색 선이 시청자님 사신 단가거든요. 예. 엄청 비싸게 사신 거죠.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비교를 해봐야 되냐면 내가 우리 집 앞에 있는 슈퍼 가가지고 바나나를 바나나 한 송이에 나 혼자만 10,000원에 산 거예요. 옆집에 있는 아저씨는 한 송이에 3,000원에 샀다는데 나 혼자만 모르고 10,000원에 산 거예요. 그럼 열받겠어요? 안 열받겠어요? 열받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 시청자님 제가 주식 얼마 안 하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얘는요. 지금 33,000원 이탈하면 얘는 손절하고 나와야 돼요. 33,000원. 예. 33,000원에 깨진 다음에 얘는 손절하고 나와야 되는 자리예요. 근데 예상과 달리 위쪽으로 올라간다. 그럼 시청자님 매수가 근처 본전에서 팔아야 되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본전만 돼도 고맙습니다. 네, 맞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절대 고점에서 사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봤을 땐 주성 엔지니어링은 뭐 옆에서 누가 좋다고 해서 사셨는지 아니면 TV를 보고서 분명히 누가 옆에서 얘기를 해서 사신 것 같아요. 그렇죠? 아니 얘기는 안 하고 네. 주식 계좌 처음 개설하고 나서 네. 그 뭐요 아침 열었는데 시작가 열었는데 네. 반짝반짝 막 거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그래서- 초보자분들이 제일 많이 하는 실수신데 위쪽에서 비중 10%밖에 안 되니까 제가 말씀드린 33,000원짜리 이탈하면 그냥 손절하세요. 아시겠죠? 예. 왜냐면 예. 이거는 시청자님이 지금 33,000원짜리 이탈해서 밑으로 내려오잖아요. 대응이 예. 안 되세요. 저랑 뭐 매일같이 통화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매일같이 연결이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가뜩이나 뒤에 예. 통화도 많이 기다리는데 그렇기 때문에 얘는 33,000원 정도짜리 이탈하면 무조건 팔고 나오시고요. 위쪽으로 올라가면 시청자님 매수가 근처 뭐 37,660원을 딱 기다리는 게 아니고 37,000원 정도 찍혔다 하면 그냥 팔고 나오세요. 대응을 하실 수가 없는 상태라서 그래요. 아시겠죠? 예, 잘하겠습니다. 예, 전화 연결 잘 됐네요, 차라리. 예, 요거는 그렇게 두 가지 전략 드릴 테니까 꼭 지키세요. 이거 안 그러면 손해 크세요.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전화 바로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멘토입니다. 예. 네, 어떤 종목 안녕하세요. 궁금하실까요? 저 롯데케미칼을 샀는데 롯데케미칼. 예. 매수가 낮았으면 좋겠는데요. 아이고 미수가 높습니다. 어디? 17만 5천 원에. 높으시네요.
예, 20%입니다. 뭐 때문에 사시게 된 거예요, 이거? 아, 뭐 때문에 샀냐고요? 네네. 제가 주식을 처음 시작할 때 네네. 롯데케미칼이 좀 올라갔었어요. 아, 그래서 그래요? 수익을 좀 반 경험이 있는데 아, 어느 그러셨구나. 날 보니까 이게 떨어져 있더라고요. 네네네. 20만 원 막 이상일 때 제가 수익을 좀 봤는데 네. 떨어져 있어서 이게 왜 이렇게 싸지 이러고 들어간 건데 그게 그때부터 떨어지는 거였네. 네, 사시자마자 계속 떨어졌죠. 예. 롯데케미칼은 앞으로도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아요. 예, 선생님. 그래서 네. 제가 지금 이 손해가 좀 많은데 네네네. 본실을 보고 팔든지 네. 아니면 물타기를 좀 많이 해서 네. 13만 원 선에서까지 내려다 놓으면 네. 어느 게 나을지. 두 번째가 나아요. 13만 그러니까, 원 선까지 내려놓을까요? 제가 손절의 기준을 말씀을 늘 드려요. 방송을 좀 예. 챙겨보시면 손절의 기준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저는 이 회사가 망하느냐 안 망하느냐에 따라서 손절의 기준을 드려요. 예. 제가 제 방송을 좀 보셨겠지만 손절을 하라는 종목이 제가 꽤 있거든요. 그런 종목들의 예. 대충 특징은 실적이 안 나오거나 실적이 계속해서 악화가 되고 있긴 한데 롯데케미칼은 앞으로도 조금은 안 좋습니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2022년부터 적자가 계속 나요. 네. 근데 그나마 다행인 건 22년도, 23년도, 24년도 적자의 폭이 점점 줄어들고 솔직히 얘기해서 시청자님이랑 저랑만 하는 얘기지만 롯데케미칼이라는 회사가 망하겠어요? 예. 예, 안 망하죠. 안 예. 망할 것 같잖아요. 그러면 예. 얘는 추가 매수라도 해가지고 나와야 되는 종목은 맞아요. 예. 그러면 이걸 또 물어보실 거야. 그러면 지금 추가 매수 할까요? 이렇게 물어보실 거잖아요. 예. 아니에요, 그것도. 예. 예. 추가 매수하시고 싶어하는 마음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은 지금 예. 자리에서 추가 매수를 할까 말까 고민을 할 자리는 아직은 아니에요. 예. 얘가 추가 매수 고민할 자리가 어디냐? 지금 10만 7천 원에서 9만 5천 원짜리 요 자리에서 한 2달 정도 얘가 자리를 잡아주는지 봐줘야 되는 거예요. 예. 지금은 저점이 나온 것 같긴 한 거 맞아요. 맞는데 예. 지금 자리에서 한 달 정도 최대 2달 정도는 지켜본 다음에 그래도 모르겠다라고 하면은 이민 멘토한테 다시 한번 연락 주세요. 아시겠죠? 예. 지금 자리는 추가 매수 아직 하지 마시고요. 그냥 지켜보세요. 지고 나올 종목은 아니니까요. 그냥 홀딩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네, 그러면 오늘 주체면 업앤다운 마지막 통화 여기까지 드리면 될 것 같고요. 오늘도 많은 종목을 좀 상담을 드렸는데요. 고점에서 내가 주식에 경험이 별로 안 됐는데 고점에서 사셨다라고 하신다면 빨리 전화 주셔가지고 무조건 손절하시거나 종목 교체하시는 게 제일 낫고요. 아니면 방금 전처럼 롯데케미칼처럼 좀 대형 종목이다라고 한다면 저는 끌고 가는 의견을 좀 많이 드리니까요. 그런 분들도 앞으로도 많이 문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작 나쁜 분위기로 흘러가진 않습니다. 계속해서 홀딩해서 가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체면 업앤다운 이민 멘토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